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정진우라고 하고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나온 이유는 그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요거 다 받으셨나요? 방금 나눠드린 거? 예. 이게 4월 30일자로 서울 주요 대학 15개 대학의 모집 요강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8 입시로 바뀌면서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그럼 대학들이 어떻게 뽑는지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는 다원교육 정진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프로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다원교육에서 1학년, 2학년 연합반 스카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대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수학 공부법이나 입시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좀 봐주셔서 구독자 이제 10,000명 됐고요. 예. 오늘 끝나면 만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법 책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24랑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바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추정 60분이나 요때 요거 딱 똑같이 입고 갔었습니다. 네, 머리만 내렸는데요. 네. 추정 60분이나 아니면 유리스마 TV나 아이디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또 입시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그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42인데요. 저 젊어 보이죠? 네,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한테는 좀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가르친 연식도 좀 되고,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도 있고 해서 입시가 대학은 어떻게 뽑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제 7살인데 영어 유치원 열심히 다니면서 또 입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 얘기 조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은 이거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내신 100% 교과 전형은 없다. 그전에는 수시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면은 내신 100%인 학교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내신 100%인 학교가 주요 대학 15개 학교에서는 이제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종은 원래 생기부 위주로 봤었는데 이제 수능 최저랑 면접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 1등급 요거는 이제 많이 깨져서 이제 어머니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전부 다 1등급 안 받으면은 인서울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작년에 엄청 많았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학년 내신만 봤을 때도 2% 안쪽으로 올 1등급이 있더라. 이 동네는 당연히 더 적겠죠. 그런 것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한다. 솔깃하죠. 원래 정시 파이터다 하면은 내신을 잘 못 받았으니까 정시 100%로 엄마 나 정시로 갈게 해가지고 수능 100%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대입 개편안, 우리 아이들 5등급제 반영하는 대입 개편안에서 정시에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절반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좁아진 N수생의 문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 N수생이 교과 전형이랑 정시에 이제 참전을 못하게끔 모집 요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은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고1 맞죠? 네, 고2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고2 학생들의 입결을 보고 이제 우리 아이들 고3 됐을 때 딱 더 정확하게 원서를 쓸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 보통 제가 이제 입시 공부를 하거나 다른 분들 얘기할 때 모집 요강 이만하게 해가지고 이거 다 떠들러 보면서 하면은 보던 사람은 잘 아는데 그냥 가끔 보거나 이게 뭐지 하면 너무 두꺼워서 볼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머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내신 100% 교과 전형이 사라졌습니다. 교과 전형 원래 내신 줄 세우기로 가는 거 아닌가요?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선배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과를 잘 받으면은, 내신을 잘 받으면 그냥 교과 전형으로 서류만 내면은 그냥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이런 전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를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주요 15개 대학 가운데서 내신 100% 전형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연대, 서강대, 외대, 이대, 홍익대, 여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교과 100% 전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이제 가는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변경된 2028 전형에서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서류 평가, 그 서류 평가라 함은 그 학생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20% 신설했고요. 서강대도 여기는 출결을 넣었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학생부 넣었고요. 이대도 학생부를 추가했고 홍대도 교과 100%에서 출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과 100%였던 학교들이 학생부를 넣었다. 요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교과 100%가 아닌 교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교과 90%에 서류 10% 있었는데 서류 반영 비율을 늘렸습니다. 20% 늘렸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정성평가 20% 있었는데 30%로 늘렸고요. 한양대도 무려 40%로. 그러니까 교과 수시인데 학생부를 40%로 넣는다? 거의 6대 4잖아요. 이거는 학종인지 교과인지 예전에 입시제도와는 약간 이제 섞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대도 서류를 40%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학종은 이제 생기부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뭘 더 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교과에서 생기부를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 말고 생기부 외의 요소도 평가로 도입이 됐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봤을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종으로 넣었는데 수능 최저 맞춰와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동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원래는 내신을 잘 못 받아서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중상위권 아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써볼 수만 있다면 수능 최저는 웬만하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비학군지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넣기만 하면 수능 최저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50에서 60%가 되니까 심지어 서울대 지균도 50%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수시를 포기하지 말고 학생부 세특 포기하지 말고 학종을 넣을 수만 있다면 수능 최저는 웬만큼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희대, 서강대 물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일단은 2028의 첫 그 모집 요강이고요. 그 다음번 모집 요강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신설된 학교들이 이렇게 있더라. 기존에는 학종으로 오면 수능 아예 안 봐도 상관없었지 였는데 뭐 2합 5를 맞춰 오세요. 서강대는 3합 7을 맞춰 오세요. 외대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2합 5를 맞춰 오세요 였는데 한 과목 더 추가해서 3합 7을 맞춰 오세요라고 해서 최저를 강화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류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수능 최저를 하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봐서 면접으로 이제 변별을 주겠다라는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거나 아니면 학종인데 면접이 생겼습니다. 면접이 없었는데 생겼거나 아니면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고대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서류 100%를 뽑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서류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도 20% 보겠다. 그래서 면접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였던 전형에서 면접을 40%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저 있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면접은 없앴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면접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 100%인 전형이 여전히 있지만 면접형을 신설해서 요거 면접으로 가는 것도 추가를 했다. 그래서 학종에서는 두 가지 면접이 확대됐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가 많아졌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학종 준비할 때 수능 최저 충족하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대비하는 필요가 예전보다는 많이 필요해졌다. 그래야 학종으로도 갈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종으로 쓸 수 있는 내신만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서 육론술 갈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학종을 쓰면은 그러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우수수 떨어질 테니까 우리 아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이제 통상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학생이 학생부에 써놓은 걸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네, 이런 책을 읽었네 해서 이런 걸 어땠어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평소에 관심사가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학생부에 좀 멋있게 쓰려고 AI를 돌려가지고 막 진짜 어려운 내용을 아주 멋있게 써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3 말이 돼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물론 학생부를 읽어보고 가겠지만 이거를 자기가 쓴 학생부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왔을 때 대답을 똑바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쓴 게 지금 2년 후에 물어보면은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무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평소 생각에 관심사 있는 거를 좀 녹여놓으면은 당황스러운 질문도 좀 원활하게 대답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도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뇌피셜인데요. 면접이 있는 전형은 이제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이건 통계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요. 면접이 있는 전형은 아이들이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서류만 내고 뭐 수능 봐가지고 가는 거는 매번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냥 서류만 내면 끝인데 면접은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외모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옷도 단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을 거예요. 근데 면접은 또 안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수능을 잘 봤네? 수시 납치되면 안 되잖아. 아니면은 나는 이 학교는 면접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중도 포기하는 애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신 이제 학종을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좀 챙겨야 됩니다.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종을 써서 면접 전형으로 가면은 이거는 미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뇌피셜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면접을 꺼리는 데다가 수시 납치를 이제 포기하는 수시 납치 안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최상위권이 빠진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면접 전형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2028 대입 치렀을 때 면접 전형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빵꾸도 많이 나는 편이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면접 전형으로 학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염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증명이 많이 됐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1학년 내신만 가지고 작년에 올 1등급이 몇 %인가라고 봤더니 1.3%. 그리고 경기진학협의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등급 전체 1등급, 올 1등급이 1.2%. 근데 이게 1학년 성적만 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1, 2%.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적 비율 2%. 그러면은 2학년 가면 선택 과목도 많고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올 1등급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학년만 해도 이런데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이제 수시 쓰니까요.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당연히 올 1등급이 매우 희귀해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신으로 변별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거는 방금 했던 거 조금 크게 써봤고요. 진짜 내신 경쟁은 2학년부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영수 과목의 난도가 상승합니다.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기도 하고요. 특히 수학은 그렇죠. 대수와 미적분 원이 이제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기 때문에 난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동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평균 1등급 컷 그리고 2학년 평균 1등급 컷 보면은 2학년 1등급 컷과 평균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군지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정시로 많이 대학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시 경쟁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정시 경쟁력을 높여주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고,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를 수능화해서 내면은 아이들이 평소에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잘 볼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입결을 높이고 싶어서 수능 또는 수능에 준하는 그 모의고사 문제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내신에 내는 거죠. 소위 준킬러, 킬러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중위권 이하 아이들은 아예 손도 못 대요. 대비를 했더라도 숫자 바꾸면 못 풉니다. 그리고 변별은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준비할 때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이렇게 모의고사 스타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네? 그럼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합반이나 뭐 학교별 반이나 이런 내신학원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연습했기 때문에 대학을 정시로 갈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난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진짜 경쟁은 2학년부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등급 따기가 1학년 때보다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시, 요게 또 중요한데요. 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시 100% 해서 이제 수능 100% 이렇게 대학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2학년 중반쯤에서 이제 내신을 아예 멀리하고 오로지 수능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기부를 반영한다. 요것만 이제 뜨면 그러면 그럼 생기부 못 받으면은 아니면은 내신을 하나도 못 받으면 수능 100%는 없는 거 아닌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시라고 무조건 수능 100%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뜯어보면요. 그래서 외대를 빼고 수능 100%로만 뽑는 학교는 없는데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대, 연대, 한양대는 이제 2028 학년도부터 올해 고2부터는 무조건 100%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 내신이나 생기부를 잘 받지 못하면 그러면 쓰면 불리한 학교. 그래서 수능 만점 받았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서강대, 경희대는 수능 100%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이랑 교과 20%, 내신을 20% 반영하는 이렇게 반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수능 100%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근데 교과랑 출결을 같이 보는 전형이 새로 생겼고요. 경희대도 수능 100%가 있는데 수능 90%의 교과 비교과를 섞어가지고 학생부를 보는 학교들이 생겼다. 그래서 기존의 정시는 무조건 수능 100%였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는 없는데 수능을 89% 보고 출결을 11% 끼냐 아니면 수능을 67% 보고 서류, 정성평가를 33% 보냐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 요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33%면 이거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뽑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대학만 빼면은 당장 막 엄청나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정시만 준비한다고 이제 수능만 대비하면은 이제 선택지가 좁아지니까요. 그래서 내신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학생부도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드랍하는 정시 파이터 선택은 이게 정시 100%가 제가 따져봤더니 그 수능 100%가 전체 정시 모집 인원에서 절반 정도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원래도 뭐 전체 비율은 8대2지만 이제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6대4 정도 됐는데 근데 정시로 간다고 하면은 뭐 이 동네 재수, 삼수, N수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3 안에 학교를 가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에 수능 100%는 또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더 문이 좁아졌는데 그러면 또 재수 삼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청구서가 또 생기는 거니까 뭐 5천에서 8천만 원 든다고 하던데 1년에 이래저래 하면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3학년 안쪽에서 끝내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 선택은 더욱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아진 N수생의 문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요. 요것도 이제 2028 대입 입시에서 조금 차이점인데 교과 전형 지원을 재수생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N수생 이상은 교과 전형 쓸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대랑 동국대 이외의 모든 학교에서 이제 N수생 지원 불가라고 했는데요. 이유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기존의 5등급제에서 9등급제가 되면서 이거를 9등급제 아이들을 5등급제로 환산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N수생은 지원하지 마라. 그러면 역으로 이제 지금 현 고2 같은 경우에는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현역들만 가지고 교과 전형을 지원하니까요. 재수, 삼수생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재수생까지는 되겠지만 삼수, 장수생들이 이제 없어지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좋죠. 근데 대신 내신을 챙겨서 수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6논술 말고 수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꼭 잘 받아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9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서울교대 써가지고 수시로 갔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서는 나 교직은 별론 것 같아. 나 약대 가고 싶어. 그러면 교과전형 또 수시를 씁니다. 1점대 초반이니까 또 써서 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완전 차단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수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시 자체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100%가 거의 사라졌고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정시 모집 인원도 올해 요강을 보니까 한 1,3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시 모집도 줄었고 그리고 수능 100%도 줄었는데 이제 또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교과 같은 경우는 건대, 동국대 빼고는 지원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정시 모집에서 그 교과 보는 학교들은 그러면 재수생, 삼수생 못합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에서는 못했는데 정시에서는 환산해서 내신 몇 점 요거는 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고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 보는 건 쓰지 마. N수생 이상 못 써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교과가 학종화됐다. 상위 10개 대학에서 전체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과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학생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시의 수시화 10개 대학에서 상위 50% 학교들이 생기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100%가 안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긴 학종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교과 그러니까 내신이죠. 내신, 학생부, 수능, 논술 빼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대학을 갔는데 요 세 가지가 지금 다 짬뽕된 느낌입니다.
수능으로 가려고 하면은 학생부로 가려고 하면 수능 최저네 또는 면접 있어. 내신으로 가려고 했는데 학종처럼 생기부네. 이렇게 이제 섞인 느낌이니까요. 요 세 가지를 골고루 다 학습에 매진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절대적인 기준은 성적을 잘 받는 겁니다. 내신을 잘 받고 그리고 수능을 잘 받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근데 거기에 그거 외에 절대 진리 외에 조금 더 챙겨야 될 거는 세특 좀 채워줘라. 아까 이창희 원장님 얘기했듯이 뭐 세특 좀 써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 또 학교에서 써와라고 해가지고 또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채워주는 방법. 물론 내신이 낮으면 말짱황입니다. 공부를 좀 하면서 세특을 채워줘라. 그리고 출결관리. 요즘에 또 미인정 결석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인정 결석도 좀 없게끔 출결관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목 선택하는 것도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선택 과목 고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탐으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사탐 미리 선행 좀 쉽고 우리 아이가 잘해가지고 사탐으로 5, 1급등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약대를 쓰려고 하네? 그러면은 학생부에서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신 따기 좋은 것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근데 아니 이공계를 가는데 왜 사탐을 했어라고 뭐 면접에서 물어보든 아니면 학생부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는 과목 그리고 학과에 대한 관심사도 좀 보여주고 그거에 따른 선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제 번호거든요. 아래 거. 그래서 이거 프린트물의 맨 뒷장에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혹시 중대부고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내신에 중간기말 봤는데 1등급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라는 아이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1등급을 어떻게 제조하면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또 저희 연합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주시거나 우리 아이들이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신 분들은 자제분들은 무조건 올 1등급을 찍고 뭐 동생이나 아니면 친구들 2등급이나 3등급에서 허우적거리는 친구들에게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